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의 15년 우승 도전기 시작합니다. 프로 15년 만에 첫 우승을 이룬 축구선수의 진솔한 고백. 기 춘천 소년의 독일행 결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최근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는 전직 축구 선수셨는데 제게 축구를 가르치실 때는 정말 엄격하셨어요. 흥민아, 기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패스, 슈팅, 드리블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셨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혹독한 훈련이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 꿈은 명확했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당시 한국에서는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계셨는데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 무대에서 뛸 수 있을까요? 하고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꿈을 크게 갖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노력도 크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중학교에 진학한 후 저는 원주 육민관중학교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송경섭 감독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독님께서는 제게 흥민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 뛰기에는 아까운 선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독일 진출을 제안해 주셨어요. 2008년 제가 16살이었을 때입니다. 함부르크 SV에서 유스팀 합류 제안이 왔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독일어도 할 줄 모르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흥민아,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독일행을 결심한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언어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축구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드디어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부르크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작고 조용한 동양인 소년이었습니다. 독일 선수들과 비교하면 체격도 왜소했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훈련 첫날 코치가 독일어로 지시를 내렸는데 저는 눈만 깜빡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그리워서 혼자 숙소에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축구 실력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첫 훈련에서 양발 슈팅을 보여줬을 때 코치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와우, 팬테스틱 하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니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축구로는 소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년간의 유스팀 생활은 정말 힘들었지만 값진 시간이었어요. 독일어도 조금씩 늘었고 무엇보다 유럽 축구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전술적 깊이와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죠. 2010년 드디어 1군에 올라갈 기회가 왔습니다. 프리시즌에서 9경기 9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코치들도 저는 특별하다면서 제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리그 데뷔는 발가락 부상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 당시 정말 조급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마침내 2010년 10월 30일 18세의 나이로 분데스리가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데뷔전에서 골까지 넣었어요. 골이 들어간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며 드디어 제가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 언론들은 저를 로켓이라고 불렀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파워풀한 슈팅 때문이었죠. FIFA에서도 전 세계 주목할 만한 신인 23명의 저를 선정해 주었어요.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소년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부르크는 리그 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저 역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2013년 시즌이 끝나고 여러 구단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토트넘부터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 레버쿠젠까지 다양했어요. 그때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유명한 팀이 아니라 저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바이어 4 레버쿠젠이었습니다. 클럽 역대 최고 이적료인 1000만 유로에 저를 영입해준 것도 감사했지만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승 레버쿠젠에서의 도약과 프리미어리그 진출. 레버쿠젠에서의 2년은 제 축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첫 시즌부터 리그 10골을 넣으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15년 2월 14일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였습니다. 제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상대팀의 바스 도스트가 4골을 넣으며 4대5로 져버린 경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록이었지만 팀이 졌기 때문에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팀 스포츠구나. 제가 아무리 골을 넣어도 팀이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후로는 골보다는 팀의 승리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레버쿠젠에서 만난 율리안 브란트는 지금도 소중한 친구입니다. 당시 브란트는 저보다 어린 선수였는데 함께 슈팅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형, 양발 슈팅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께 배운 기본기 덕분이야. 매일매일 반복 연습하는 게 비법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대답해줬습니다. 2015년 여름 제게 인생을 바꿀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정식 제의가 온 거예요. 이적료는 2200만 파운드로 당시 아시아 선수 최고가였습니다. 솔직히 프리미어리그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무대였어요. 박지성 선수가 메뉴에서 뛰는 모습을 보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레버쿠젠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챔피언스리그도 나갈 수 있었거든요. 반면 토트넘은 당시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에이전트는 더 유명한 클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왜 토트넘이었을까요? 다니엘 레비 회장과 면담했을 때 우리는 당신을 스타로 만들고 싶다. 토트넘에서 전설이 되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또한 포체티노 감독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역할을 제시해 주셨어요. 넌 우리 공격의 핵심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2015년 8월 28일 드디어 토트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거든요.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진출이라며 크게 보도해 주셨는데 부담감도 컸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첫 시즌은 쉽지 않았어요. 9월 13일 선덜랜드와의 데뷔전에서는 62분에 교체되었고 유로파리그에서 첫 골을 넣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와는 완전히 다른 리그였어요. 피지컬이 더 강하고 경기 템포도 빨랐죠.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17년 3월 미럴 FC와의 FA컵 경기였어요. 제가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날이었는데 일부 미럴 팬들이 저에게 인종차 별적인 구호를 외쳤어요. DVD나 파라라든지 5파운드의 세계라는 식으로 동양인을 비하하는 말들이었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골로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해트트릭을 완성한 후 관중석을 바라보며 이게 내 대답이다 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그 경기 이후로 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축구로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거죠. 실제로 그 시즌 리그에서 11골을 넣으며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2018년과 2019년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리 케인과 함께 공격을 이끌며 토트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케인과는 정말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어떤 플레이를 할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선 여기 라고 케인이 외치면 저는 이미 그 자리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2019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넣은 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홈에서 1대 0으로 이기고 원정에서 4대 3으로 승부차기까지 간 명경기였어요. 제가 넣은 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골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그 골 덕분에 토트넘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우승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정작 트로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손흥민은 정말 실력이 뛰어난데 왜 우승이 없을까?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해였어요. 리그 23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거든요. 그것도 페널티킥 없이 말이에요.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득점왕 트로피를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개인상보다는 팀 트로피가 더 간절했거든요. 2023년 4월 드디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기록한 100호 골이었어요. 골이 들어간 순간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상대팀 팬들까지도 저를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해 여름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된 거예요. 10년 동안 뛴 클럽에서 주장 완장을 차게 된 것은 정말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습니다. 제가 과연 좋은 주장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전 주장으로서의 실현과 우승에 대한 간절함. 주장 완장을 차고 처음 경기에 나섰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무게감이 정말 달랐습니다. 단순히 제 플레이만 신경 쓰면 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팀 전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주장 역할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후배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감독님과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선수들 앞에서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로메로가 어느 날 저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캡틴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10년 동안 보여준 모습 그대로 하면 돼. 우리는 이미 널 리더로 인정하고 있어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장이 된 첫 시즌은 쉽지 않았어요. 리그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렀고 컵 대회에서도 일찍 탈락했습니다. 팬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주장으로서 팀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어요. 10년 가까이 함께 뛴 최고의 파트너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케인이 떠나기 전날 밤 저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선 미안해. 나는 우승을 위해 떠나야 해라고 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해리게 너도 우승이 간절하다는 거 알아. 언젠가 다시 한 팀에서 뛸 날이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넌 토트넘에 남아서 우승을 이뤄내.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케인이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케인이 떠난 후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토트넘의 공격을 혼자서 이끌어야 했거든요. 동시에 주장으로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2024년 시즌 초반 저는 슬럼프에 빠졌어요. 골도 잘 안 들어가고 팀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손흥민의 나이가 문제인가? 주장 역할이 부담이 되는 것 같다는 분석 기사들이 나왔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흥민아 힘들지? 하지만 이런 시기가 있어야 더 강해질 수 있는 거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 너는 이 팀의 영혼이야. 내가 우승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감독님의 공격적인 축구 철학도 저와 잘 맞았어요.
2024년 중반부터 팀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과의 호흡도 맞아가고 무엇보다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팀 전체에 퍼졌어요. 훈련장에서도 올해는 정말 다르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로파리그 조별리그부터 저희는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매 경기마다 이번 대회는 꼭 우승하자고 서로 다짐했습니다. 라커룸에서 제가 선수들에게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프로로 뛰면서 단 한 번도 우승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16강에서 갈라타사라이를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운 상대였어요. 원정에서 1대2로 지고 홈에서 3대1로 이겨 겨우 8강에 올랐습니다. 그때 우승은 정말 쉽지 않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8강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났습니다. 1차전에서 1대1로 비기고 2차전에서 2대1로 이겼는데 그 경기에서 제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골이 들어간 순간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컸습니다. 드디어 4강이다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4강에서는 AS 로마를 상대했습니다. 1차전 원정에서 0대1로 지고 홈에서 2대0으로 이기며 결승에 올랐어요. 홈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결승이구나. 이번에는 정말 우승할 수 있을까? 결승전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결승전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우승하는 모습, 트로피를 드는 모습, 팬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까지 상상했어요. 동시에 만약 또 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팀 동료들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훈련장 분위기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 드디어 이룬 꿈, 그리고 진정한 전설의 시작. 2025년 5월 21일 빌바오 산 마메스 경기장. 드디어 결승전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바라봤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토트넘 팬들이 벌써 경기장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컴 안유 스퍼즈. 구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맞는 결승전이 실감났어요.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입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는 순간 오늘은 제가 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거울을 보며 손흥민 너는 할 수 있어. 15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감독님께서 마지막 훈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7년 동안 기다려온 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소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너는 토트넘의 전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터널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과 마주쳤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저에게 굿럭 선이라고 인사해줬어요. 라시포드도 그레이트 파이널이라며 웃어줬습니다. 라이벌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경기장에 입장할 때 6만 관중의 함성 소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토트넘 팬석에서 선 하고 제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승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국가가 연주될 때 저는 태극기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저 개인의 경기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위상을 보여주는 경기이기도 했거든요. 대한민국 손흥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뛰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처음 15분은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볼 터치가 평소보다 무거웠고 패스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긴장이 너무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드리블 돌파에 성공하면서 컨디션이 살아났어요. 전반 25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볼을 잡은 순간 유나이티드 수비진의 공간이 보였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드리블로 2명을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발로 슈팅을 때렸어요. 골키퍼가 손끝으로 건드렸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골이 들어간 순간 저는 코너 플래그 쪽으로 달려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드디어 15년 만에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거예요. 팀 동료들이 모두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관중석을 바라보니 토트넘 팬들이 모두 일어서서 함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골이 우승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후반에는 유나이티드가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저희가 잘 막아냈습니다. 추가 시간 5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90분이 넘어서부터는 시계만 쳐다봤어요. 마침내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잔디밭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팀 동료들이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로메로는 캡틴, 해냈어. 라고 소리쳤고 메디슨은 레전드, YOUR이 어 레전드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UEFA 관계자들이 준비한 메달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솔직히 그 순간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우승 자체가 더 중요했거든요. 로메로가 황당해하며 메달이 없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저는 괜찮다. 우승이 더 중요해라고 말했어요. 팀 전체의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무거운 트로피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머리 위로 들어올렸을 때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함성 소리가 온 우주를 뒤흔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우승의 기분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 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토트넘 팬들이 챔피언즈, 챔피언즈를 외치는 소리, 동료들과 함께 트로피를 나누는 모습, 모든 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라커룸에서 뒤늦게 우승 메달을 받았을 때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UEFA 관계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주장이 메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사과해 주셨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우승이 더 중요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에서도 트로피를 놓을 수 없었어요. 계속 안고 있으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고 자꾸 확인했습니다. 승무원들도 축하해 주시고 사진도 함께 찍어 주셨어요. 태극기를 허리춤에 두르고 트로피와 함께한 그 사진들은 평생 간직할 거예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수많은 팬분들이 나와 계셨어요. 손흥민, 손흥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자분들이 우승 소감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15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제야 진짜 축구선수가 된 기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우승 퍼레이드 날 에드먼턴 그린부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까지 가는 길에 수십만 명의 팬들이 나와주셨어요. 버스 위에서 트로피를 들고 있는데 길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선 YOUR이 마이 히로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승 기념식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16살 소년이 독일로 떠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오늘만큼은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그 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 번의 우승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 발전에도 더 많이 기여하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우승 메달과 트로피 사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춘천의 작은 소년에서 시작해서 독일에서의 도전,
레버쿠젠에서의 성장, 토트넘에서의 10년, 그리고 마침내 이룬 우승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아버지께 전화드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울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흥민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이룬 결과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15년 동안의 모든 실패와 좌절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패배, 수많은 준결승 탈락, 개인상은 받았지만 팀 우승은 없던 시간들,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축구를 할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만 아직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거든요. 특히 한국 국가대표팀과 함께 월드컵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산증인이에요. 33세에 처음으로 손에 넣은 트로피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우승 경험이 없는 위대한 선수가 아니라 우승을 아는 진정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팬 여러분, 한국 축구 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우승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려서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